의사, 약의사 면허를 한 몸에 구현한 백태선 선생과 함께하는 한양닥터 2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한 분이 대구에서 오. 방송에 쓰라고 이렇게 영국제 찻잔을 보내주셔서 그래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홍차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약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한약 먹는 거 싫어요. 아니 한약 파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 좀 단 거 좋아해서 그런지 억지로 먹고 있어요. 좀 쓰고. 예. 제가 처방하면서도 항상 저 쓴 걸 어떻게 드실까 고민입니다. 제일 이제 의문이 예전에는 그 중국 한나라 한자를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삼한 대한민국의 이 나라 한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이제 한중일이 다 한나라 한자를 썼거든요. 네. 우리 한나라 한자가 한문할 때 그 한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제 그 한의학을 갖다가 중의학으로 바꿔버린 거야. 중국의학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의학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할 때 한자로 바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중국의학과 지금의 한의학이 차이가 좀 있어요. 독자성이 분명히 있는 거로. 네, 독자성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로 넘어오면서 청나라 의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한국은 명나라 전통을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준의 동의보감이 사실 명나라 때까지의 의학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집대성한 책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청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양 쪽에서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의 한의학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림 개착이라 해서 의료계에서 착각하고 있는 한의학계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한의학이 조금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한의학이고 거기다가 한국만의 독자적인 사상의학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제 확실히 중국 중의학과 한의학은 이제 차별화가 돼버린 거죠. 환자의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바꿔야 한다는 사상의학은 한국에만 있는 겁니까? 한국에만 있다고 봐야죠. 네. 물론 중국에도 체질의학이 있고 그런데 그 체질 분류 체계가 사상의학은 기존의 체계하고 전혀 다르게 심지어는 사상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간이란 개념하고 전통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 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양이 많아요. 사상의학 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현대의학, 양의가 말하는 간은 또 어떻게 다른가까지를 한번 그건 오장육부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도에도 아유르베다, 이슬람에도 우나니 같은 이 토속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헌상으로만 남아 있죠. 아니요, 그 아유르베다 같은 경우에도 전통 의학으로서 지금까지 잘 개성되고 있어요. 그쪽은 대학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나라의 전통 의학이 있었다고요. 심지어 인디언 전통 의학, 이란 전통 의학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의학들이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의학은 잘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실제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의학이 돼버린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임상과 잘 접목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대부분의 이제 전통의학들은 다 없어지면서 일부가 이제 대체의학 형태로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체의학들이 그 지역 전통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이제 한의학을 조금 평회하시는 분들은 한의학이라는 게 이 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를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일면 맞는 면도 있고 이게 틀린 면도 있는데 사실은 한의학 자체가 이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공간이 다 연결돼 있는 의학이야. 이게
동양 사상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양오행이라든지 이런 게 시공과 정신과 우리 육체를 다 이어놨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육체의 병이 들면 정신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신의 병이 들면 육체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한의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개념은 몸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예. 네. 근데 그런 밸런스 네. 우리가 조화라 하면 마치 막 되게 멋지게 말이잖아요. 누구나 조화롭다 네. 막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의 뜻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항상성이란 말로 표현하면 돼요. 항상성. 예. 네. 우리 몸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는 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조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조화로운 상태라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네. 하거든요. 사실 한의학의 조화로운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 항상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은 이렇게 피부가 좀 늘어나서 땀도 많이 흘리고, 예예. 근데 겨울에는 좀 수축이 되고, 예예. 이게 체온 조절을 위한 항상성 예예. 네, 작용이네요. 제가 흔히 물어보면 인간은 자연에 순응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역행하는 존재일까요? 박사님? 순응해야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순응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죽으면 돼요. 네. 죽으면 바깥이 차가워지면 내 몸도 차가워지고 바깥이 뜨거워지면 내 몸도 네. 뜨거워진다는 네. 거야. 근데 우리 몸은 바깥이 차가워지면 몸에 열을 만들고 네. 바깥이 뜨거우면 우리 몸을 작게 하고 대응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연의 역행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항상성이 좀 좁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 달만 가도 네. 낮에는 100몇 도, 밤에는 그렇죠. 마이너스 온도차가.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구라는 곳이 신기하게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고 뭔가 생명체가 아니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없다. 가이아 이론. 예.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이아 이론이 도입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런 자연도 우리 몸 입장으로 봤을 때 변화가 심각한 거야. 우리는 더 좁은 범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어찌 보면 역행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또 고정관념 하나가 깨졌습니다. 이 한양 닥터는 백태선 선생이 쓰신 스마트 동의보감, 부제가 이제 한의학개론 닥터 백혜선 새로 쓰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분 한 장 한 장을 저희가 차례로 설명하면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 한 권을 다 뗄 때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한의학계가 정의하는 한의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과 비정상적인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진단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다. 네, 이게 한의학계에서 정의한 게 아니고 제가 정의한 거야. 제 마음대로. 네. 여기는 책에는 한의학계가 정의하는 한의학이라고 써 있어서. 네. 어디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네, 한의학계가 정의하는. 제가 한의학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이건 이제 백 선생의 백태선 선생님의 정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적 이론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천인상응, 음양오행, 오장육부, 경락 이론 이런 게 있고 한의학적 진단이라면 사진팔강, 진맥, 장부변정 이런 게 있고 치료를 하면 한약덤, 부항, 도인, 안마 이런 게 있어요. 도인 안마는 뭡니까? 우리 흔히 마사지 하는 거. 마사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
제가 이 프로를 통해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심지어는 박사님도 진맥하는 거 신기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맥을 통해서 질병을 알아내고 몸의 상태를 알아낸다는 게 신기하죠. 예. 이게 과학적인가 과연? 예, 이 방송을 보면 진맥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런가요? 예.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진단편에서. 네.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한의학 어떻게 보면 지금 정의가 상당히 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한의학의 가장 큰 문제가 정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의학 넌 누구냐라는 거죠. 예. 도대체 뭐냐? 제가 서양의학을 배울 때는 항상 정의가 있어요. 네. 이 병은 무슨 뭐라고 한다. 이 정의가 있으니까 네. 모든 의사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진단사례집이라는 책도 있지 않나요? 예. 진단표 이런 것도 예. 있고. 그래서 항상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데 한의학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나라 때 기 틀리고 네. 뭐 명나라 때 기 틀리고 또 만약에 그 천문학 하는 사람의 기가 또 틀리고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정의를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한의학도 이게 무엇을 한의학이라 할 것인가로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의학적 이론, 한의학적 진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의학적이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한의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천인상응, 엄양오행, 장불온, 경락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생리나 병리 현상을 이해하고 할 때 이 이론의 바탕이 안 되면 사실은 한의학이 아닌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함초나 이런 게 엄양오행적으로 어디에 배속되느냐, 한방의 오장육부 이론에 맞느냐. 네. 그러면 이제 한약으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이건 그냥 한의학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인 걸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힘든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민간요법 얘기는 좀 해주셨는데 대체의학 얘기는 대체의학이 아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통의학이 대부분의 전통의학이 사라졌는데 일부 효과 있는 것들이 지금 대체의학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지금의 대체의학의 대부분도 사실 어느 나라인가의 전통의학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근데 이론화하는데 실패하고 이론이 덜 정립이 되고 체계화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료 체계로 인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사실은 우리가 그 체계화보다는 현대의학적으로 증명이 사실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의학도 마찬가지죠. 아직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통의학은 없어지고 남아 있다는 건 그래도 사람들이 해보니까 괜찮다는 거야. 효과가 없다면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렇죠. 한의학 같은 경우. 그래서 전통의학 외에도 대체의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효과 있는 것만 살아남은 거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향기요법이라든지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것도 다 결국 여러 가지 이런 의학 중에 그 부분만 딱 살아남은 거죠. 그게 효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체의학 중에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과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참 의사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그런 점이 있겠군요. 박사님 혹시 의학할 때 의자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의자가 그 괴 안에 이제 그 화살 시자가 들어 있고요. 그 의자 할 때 우리 밑에 보면 사실 이제
술주자. 술주자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술주자가 아니고 네. 네. 술주자가 아니고 네. 이게 원래 무당 무자였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예예. 네. 원래 의자는 이제 이런 거였고요. 좀 예. 크게 써야 되나요? 네. 요게 이제 요게 술주자로. 술주자로 예예. 네. 요렇게 바뀌어서 네. 예예. 지금은 이제 요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예. 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무당이 의사였죠. 네. 예. 그래서 무당이 의사였다가 이제 한의사들이 네. 약물 네. 술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이런 약술을 담그면서 네. 그 의자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무당에서 의자로 바뀐 게 사실 한의학에서 가장 큰 한의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요 괴안에 들어있는 화살도 예예. 주술의 도구입니다. 그런가요? 예. 아, 네. 예. 뭐 주술의 도구일 수도 있고 우리 째는 네.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죠. 그거는 요쪽 요 예. 부분이고. 네. 그래요? 예. 예. 그 원래 한의학이 네. 출발하게 된 게 아까 한나라 한자를 썼는데 네. 옛날에는 사실 무속의학이었어요. 무속의학이라는 게 신이 있다고요. 네. 신이 있는데 인간이 왜 병이 오느냐 네. 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 나쁜 신이 네. 장난을 치려고 인간이 네. 병에 걸렸다고 본 거야. 근데 인간하고 신은 다이렉트하게 네.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일반인들은 신과의 대화를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하고 대화가 되는 그 무당이라든지 네. 아니면 샤먼이라든지 네. 요런 사람들이 이제 했죠. 근데 이 한나라 한자가 나온 것도 좀 재밌는데 네. 이 중국 역사를 조금 알면 좋거든요. 네. 중국 역사 중에서 각골문 아시죠? 네. 박사님. 그 각골문이 우리 거북이 등뼈에 새겨서. 네.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잘못 아시는 거야. 등뼈가 아니고 배. 네, 제일 등이 넓은데, 아니고, 네, 네. 넓은 뼈에 예. 새겨서, 네, 이게 은나라 시대 때거든요. 은나라가 이제 재정일치의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이 이제 다스리는 네.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하면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딱 써가지고 배껍질에 네. 써가지고 이 불에 달구면 이게 두두둑 갈라지면서 이제 금이 갈라지니까, 네, 이쪽으로 가면 전쟁을 하라. 네. 이쪽으로 갈라지면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갑골문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지배자가 왕이 예. 점을 쳐가지고 열흘마다 한 번씩 시간과 공간을 정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열흘간의 지배권을 획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신의 뜻에서 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땐 대부분의 치료가 무당이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은나라가 망해버렸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신의 나라가, 네, 신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망하냐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잘못됐나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주나라예요. 네, 주나라가 딱 들었었는데 주나라도 사실 자기가 왜 새로운 나라가 생겼는지 이해가 안 네. 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명령을 내리는데 네, 아무한테는 안 내린다. 네, 덕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네. 명령을 내린다. 이래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주나라? 예. 그래서 은나라가 망한 건 지배자가 덕이 없기 때문에 망했고 주나라가 다시 만든 건 덕이 있기 때문에 신이 이제 음성을 내려서 네. 다스렸다. 이래 된 거야. 근데 그러다가 주나라가 또 망해버렸잖아요. 네. 아니 신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자꾸 망하느냐는 거야. 그러면 춘추 시대로 가는 네, 거죠. 네. 춘추 전국 시대에 오게 되면 아니 도대체 옛날엔 이제 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되는데 다 망해 버리니까 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자 백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의학도 사실은 그때 나온 거야. 신의 의학에서 이제 네.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교 쪽에서는 공자를 위시한 유교가 네. 나오고 노자를 한 도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은 사실은 도교가 뿌리예요. 도교가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옛날엔 이게 다 신의 뜻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구나. 도교는 인간과 자연과의 대화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서 네. 배운 지식을 그대로 이제 우리 의학에 쓰자.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엔 막 그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가뭄이 있으면 네. 하늘이 노해서 비를 안 내려줬구나. 네. 이랬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오면 비가 안 나는 건조한 기운이 많구나. 이런 식인 과학적인 사유가 그렇죠.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우리 인체에도 우리 몸에 열이 많은 건 열을 내는 기운이 많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배운 걸 그대로 우리 인체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당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이제 한의하고 넘어왔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방에선 천인상응이라고. 재정일치가 아니라 제의 분리. 네. 천인상응. 네. 이때 천인상하면 이 천자가 하나님 천자가 아니야. 도교에서는 이게 자연을 의미해요. 네. 자연과 인간은 서로 응한다. 네. 이런 말인데 이 자연과 인간이 응한다는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대응된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네. 우리 사람은 두 눈이 있고 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듯이 우리 사람 얼굴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천원지방. 네. 사실은 엄청 유치한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별로 과학 신화적인 그렇죠. 네. 이 뭐 하늘에 해가 있고 땅이 모나으니까 네. 사실은 이게 유치한 이야기인데 그 유치한 이야기 안에는 진짜 담긴 의미는 뭐냐면 자연과 인간은 똑같다는 거야. 그 옛날에는 인간은 하나의 특별한 존재, 네. 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특별한 존재로 이해를 했는데 이 천인상응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자연에서 벌어지는 게 인간 몸에도 똑같이 벌어진다. 해가지고 네. 우리 자연을 대우주라고 부르고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속의학에서 벗어나가지고 한의학이 된 거야. 독자적인 의학의 체계가 마련이 된 거로군요. 무당하고 네. 그 한의학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치료라는 영역을 관장한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하고 한의하고 사이가 안 좋듯이 네. 그 당시에는 무당하고 이제 또 한의학이 사이가 안 좋은 네. 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삼불치라고 해가지고 네. 약 먹기를 싫어하는 경우, 그리고 무당을 믿고 의사를 안 믿는 경우, 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는 경우, 이걸 삼불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무당하고 사이가 나빴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분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런 천인상응이란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네. 한의학이 나왔는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반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반응한다. 네. 서로 응한다. 예. 네. 그래서 자연이 추워지면 우리 몸은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자연이 더워지면 우리 몸은 식히려고 하고 네.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닮았다는 의미하고 반응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음자가. 예. 네. 그래서 모든 한의학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락은 천인상응이에요. 천인상응이 네. 그렇군요. 자, 이제 5분 정도 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받는 시간인데 여기까지도 오늘까지도 이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한약 보약을 먹고 힘이 나는데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그런 거다라는 속설이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저도 참 한의대 갈 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오 진짜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제가 한의대 가가지고 알아본 게 한약은 간을 파괴하는가 네. 하고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그거 들어가는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근데 사실 한약에 스테로이드를 못 넣죠. 왜요? 한의사가 스테로이드를 못 사니까. 기본적으로 구입 자체가 불법이니까 처방전 없이 못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어쩔지 모르겠는데 의사 단체에서 이제 한약을 조사를 해봤어요. 성분 검사. 그래 진짜 스테로이드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한약재 중에 스테로이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보통 우리가 감초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약방의 감초. 그 감초. 근데 사실 우리가 약방에 감초하면 되게 감초를 많이 쓸 것 같죠. 조금만 넣는 거 아닌가요? 그 달콤한 맛.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저도 약방에 감초하길래 감초가 모든 약재에 다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안 많고 또 넣는 양도 다른 약에 비해서 작은 편이야. 감초가. 그래서 그 감초 정도 넣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스테로이드 효과를 내려면 참 그건 엄청난 양을 쏟아 부어야 될 정도죠. 그 스테로이드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거의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라 하면 공식적으로 정제한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양약으로 파는 거 그건 안 들어가요. 대부분 뭐 아주 독한 나쁜 사람은 넣을 수도 있는데 뭐 제 주위에 넣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다는 건 조금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양약으로 스테로이드를 딱 먹이면 환자들 중에 스테로이드 쓰는 분 있거든요. 뭐 천식이 심하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입맛이 좋아져요. 식욕이. 그리고 살이 좀 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기운이 나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또 좀 밝아져요. 화색이 돌고. 그래가지고 한약을 먹으니까 기운 나고 식욕 좋고 살도 찌니까 양방 의사들 생각에는 이제 저게 스테로이드 효과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말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추가 질문입니다. 보약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약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우리 애 키우다 보면 감기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애기들이 감기를 달고 있는 게 아니고 꼭 보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뭐라 하던가요? 혹시 그런 애?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면역력이 약하다. 기관지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감기는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치료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약은 없어요, 양방에. 그 양방에는 그냥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푹 쉬고 그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낮춰주고 이런 약은 있지 이걸 강화시켜주는 개념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호하는 개념이 없어요. 양방은 거기에 비해서 한방은 보호한다는 개념을 많이 발달시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대의학은 우리가 보호하는 개념이 없는데 반해서 한방은 보호하는 개념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 먹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효과를 봐요. 그렇군요. 이것도 왜 한탕이 좀 필요하시나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제가 자가 진단, 여기 자가 진단이 아니라 백 선생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스마트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이제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분석을 하고 얘기 나누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궁금한 내용,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보약이 진짜 효과 있습니까? 뭐 다 좋습니다. 뭐 어떤 약제는 진짜로 괜찮은 건가요? 인삼의 효능은 뭔가요?부터 뭐 본인의 질병 상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아무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반영해서 백태선 선생님께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닥터 3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